핀란드의 서부 지방에 위치한 마을 코케마키. 사건이 벌어진 것은 1960년 12월 25일이었습니다. 사정상 부모님과 잠시 떨어져 살던 세프 사리네는 크리스마스 휴일을 맞아 친구와 함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원래 간다고 말했던 날짜보다 하루 이른 방문이었는데요. 세프와 친구가 함께 집에 도착했지만 이상하게 집 주변이 굉장히 조용하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아무도 없는 것만 같았는데요. 의외로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부모님이 외출한 것이 아닐까 싶었지만 눈이 많이 내린 날이어서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집 안에 들어가자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아마도 부엌 쪽에서 나는 듯 했는데요. 세프와 친구가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갑자기 부엌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나왔습니다. 세프의 아버지였던 페너티 사리넨이었습니다. 아버지 페너티는 세프와 친구가 온 것을 보고는 갑자기 당황한 얼굴로 부엌 문을 잠가버렸는데요. 세프는 아버지가 당황한 모습이 조금 이상했지만 아마도 자신이 예고 없이 방문했기 때문에 놀랐던 것이려니 하고 짐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할 다른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어머니 힐카 사리넨이었는데요.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어디 갔는지 묻자 잠시 외출했다는 대답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마 어딘가 들렀다가 오는 것일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세프와 친구는 식사를 하려 했지만 부엌문이 잠겨 있어 들어갈 수가 없었고 아버지에게 부엌문을 열어달라 부탁했는데요. 이상하게 부엌문을 열어주는 아버지의 표정은 어딘가 못마땅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웬일로 아버지가 직접 저녁을 차려주겠다 했지만 세프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차려 먹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부엌의 식탁 한편에 우두커니 서서 아들과 친구가 저녁을 차리는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감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에 두 사람은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엌 바닥이 굉장히 지저분했기 때문인데요. 오븐 속에서 나온 찌꺼기들과 먼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오븐 속에서 긁어낸 모양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바닥이 지저분한지 묻자 아버지는 청소를 하느라 그랬다고 대답했습니다. 평소 아버지가 청소를 먼저 나서서 하는 사람은 아니었기에 이 점도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잠들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어머니 힐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걱정 말고 일단 자라는 말만 남겼고 세프는 친구를 위해 어머니의 방에 가서 이불과 담요를 비롯한 침구를 더 가져오려 합니다. 어머니의 방은 부엌을 지나가야만 했는데요. 부엌 문을 열고 들어간 세프는 밤늦게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불도 켜지 않은 채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불을 켜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는 불이 나가서 그렇다고 신경질적으로 대꾸했는데요. 세프는 더 이상 물어보면 혹시 화를 낼까 싶어서 부엌을 지나 서둘러 이불을 챙겨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기묘한 하룻밤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지만 어머니 힐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혹시 어머니가 예전에 근무하던 곳에 어머니의 행방을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지만 아버지 페너티는 별로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결국 이날 밤까지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 다음 날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매일매일 부엌만 청소할 뿐이었는데요. 결국 세프는 경찰에 어머니가 실종되었다고 신고합니다. 힐카 사리네는 실종 당시 33살이었습니다. 그녀가 갈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살인한 가족의 이웃들에게도 탐문 조사를 벌였지만 이들도 그녀의 실종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결국 성탄절 휴일이 끝날 때까지도 조사에 진전이 없었고 아들 세프 사리네는 다시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세프는 자신의 아버지를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의심했던 이유는 사실 따로 있었는데요. 왜냐면 페너티가 가정폭력을 일삼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는 알코올 중독까지 앓고 있었는데요. 술에 취하기만 하면 그는 아내를 끊임없이 의심했고 그녀를 없애버리겠다는 이야기도 서슴없이 해댔다고 합니다. 살인한 가족은 아들 세프 말고도 4명의 자녀가 더 있었지만 페너티의 가정폭력 때문에 전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터져서 위탁 가정에 맡겨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세프도 따로 떨어져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실종에 관한 조사가 흐지부지 끝났지만 세프는 아버지가 어떤 식으로든 관여가 되어 있으며 아마도 그가 손을 썼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틈이 날 때마다 다시 집을 방문해서 아버지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집 주변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헛간 쪽에 쌓여있던 흙과 모래가 대량으로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 주변을 더 자세하게 조사했지만 헛간의 흙과 모래가 많이 사라졌다는 점을 제외하면 이상한 점을 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실종된 날 아버지가 기묘한 행동을 보였던 집안의 부엌을 제대로 조사해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부엌의 바닥을 조사해보기도 하고 또 벽면을 조사하던 세프 살인애는 오븐과 벽의 사이에서 어떤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오븐과 벽 사이에 맞닿은 이음새 부분이 완전히 붙어있지 않고 약간 떨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누군가가 이 부근에 손을 댄 것 같아 보였는데요. 이음새 부분에 손전등을 비추고 틈 사이에 막대기를 넣어 그 공간을 쓸어내리자 흙과 모래가 쓸려 나왔습니다. 그렇게 쓸려 나온 흙과 모래를 바닥에서 긁어 모아서 아까 헛간으로 다시 이동한 다음 헛간에 쌓여있던 것들과 부엌에서 가져온 것을 비교했는데요. 놀랍게도 두 곳의 흙과 모래가 동일했습니다. 즉 누군가가 최근 오븐 쪽을 해체한 적이 있었고 왜인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흙과 모래를 채워넣은 다음 다시 감쪽같이 원래 모양으로 되돌려놨던 것이었는데요. 그 누군가는 아마도 아버지 페너티 살인인이었을 것입니다. 세프 살인애는 어머니가 아버지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든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는 1966년 경찰에 편지를 한 장 보냈습니다. 아버지 페너티가 어머니의 실종에 대해서 아주 깊게 관여가 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고 집에 설치된 오븐에 누군가 손을 댄 흔적이 있으며 결정적으로 어머니가 실종된 그날 이후로 아버지가 집에 오븐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편지는 별 소용이 없던 듯합니다. 경찰에서는 그다지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요. 어쩌면 편지가 제대로 도착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세프는 크게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1967년 5월 핀란드의 모 잡지에 기사를 냈습니다. 장소와 시간 그리고 여러 인명 등을 다르게 바꿨지만 사건의 내용 자체는 무척이나 구체적이었다고 하는데요. 기사의 제목은 나는 내 아버지를 살인자로 의심한다 였습니다.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른 1972년 힐카 살인앤이 실종된 지 12년째가 되는 해였습니다. 세프는 경찰서에서 온 연락을 하나 받게 됩니다. 경찰서에 새로 부임한 수사관들의 연락이었는데요. 미해결 사건을 새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세프가 1966년에 보냈던 편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내용에 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세프와 만나 면담을 거친 수사관들은 확실히 그녀의 실종과 오븐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결국 가택수색 및 오븐 해체의 허가를 받는 영장을 발부받아 페너티의 집에 직접 방문하게 됩니다. 세프의 아버지는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었으며 수사관들은 혹시 모를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페너티를 일단 경찰서에 연행시켰습니다. 경찰은 오븐을 차례차례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세프의 짐작대로 안에 시신이 들어있다면 함부로 부수다가는 시신에 손상이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벽돌을 한 개씩 차근차근 빼내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확실히 오븐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듯 했는데요. 안에서 많은 흙과 모래를 긁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모래를 긁어내던 이들 중 한 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여기에 웬 신발 하나가 보인다는 것이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성용 부츠였습니다. 수사관 한 명이 손으로 부츠를 잠시 만져보자 놀랍게도 부츠 안에 뭔가가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발가락이었습니다. 탄력을 받은 경찰과 수사관들은 더 빠른 속도로 조심스럽게 모래를 긁어내기 시작했고 마침내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은 모래 속에서 사람의 머리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모래를 다 파내고 안에서 꺼낸 시신은 완전히 미라화가 되어버린 여성의 신체였는데요. 부츠를 신고 손에는 장갑을 끼고 있었고 외출복을 입은 채로 묻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오븐 속에서 나온 시신을 부검실로 옮긴 다음 세프 살인앤을 불러 시신의 신원 확인을 요구합니다. 시간이 오래 흘러 알아보기 힘들게 변했지만 세프는 그것이 어머니 힐카 살인앤이 맞다고 대답했으며 시신에 입혀져 있던 옷과 장갑, 신발 역시도 평소 어머니가 입던 것들이 맞다고 증언했습니다. 부검 결과 시신에서 폭행 등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흘렀던 탓에 명확한 사인을 밝힐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일부의 의견에 따르면 어쩌면 그녀는 오븐 속에 묻히기 직전까지도 숨이 붙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즉 그녀가 생매장을 당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페너티 살인앤이 유력한 용의자였으며 그는 경찰서에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진술 및 조사에서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에 관한 당사자인 페너티 외에도 아들인 세프 살인앤과 다른 자녀들 그리고 이웃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조사에 참여했는데요. 자식들은 아버지의 폭력적인 성향과 더불어 여러 차례 행해진 가정폭력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이웃들 역시도 힐카가 실종되기 전까지 자주 폭력에 시달려 부상을 입은 것을 봤다고 말했으며 결정적으로 힐카 살인앤이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갔던 진료 기록들도 입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페너티 살인앤의 수상한 행적이 또 밝혀졌는데요. 평생 책과는 담을 쌓고 살 정도였던 그가 어느 특정한 시기에 도서관에 자주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도서관에서 대출받았던 책은 무려 75권이었으며 이 책이 모두 범죄 및 추리소설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게다가 이 소설들의 내용들 역시도 대부분이 아내의 목숨을 빼앗게 된다는 내용, 그리고 시신을 몰래 은닉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들이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정황 증거가 매우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재판을 맡은 코케마키 지방법원에서는 살인 혐의가 아닌 폭행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왜냐면 너무나 시간이 오래 흘러서 시신의 사인조차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에 고의적으로 그녀를 살해했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열린 대법원의 재판 결과에서는 페너티에게 겨우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요. 지방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사인이 불분명하며 너무 오래전에 벌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를 이 사건의 진범으로 볼 물적 증거가 부족하여 더 이상의 형을 선고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는 선고대로 짧은 수감 이후 석방되었습니다. 풀려난 이후 그는 다시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끔찍한 것은 페너티가 경찰이 해체해놓은 오븐을 고치지도 않고 그대로 놔둔 채 그냥 살았다는 것입니다. 1986년 그가 사망할 때까지도 그대로였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이웃들과 전혀 교류도 하지 못했고 평생 혼자 살다가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석공이란 별명까지 얻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의 사망 이후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은 2015년에 철거되었습니다. 분명 시신도 발견되었고 정황 증거도 넘쳐나지만 이 사건은 핀란드 경찰에 의해 미제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법원 판결에서 결국 범인이 결정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물론 경찰들과 그의 자녀들 그리고 이웃들은 페너티가 사건의 진범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매체로도 각색되었다고도 하네요. 실종된 지 12년 만에 오븐 속에서 발견된 여성, 핀란드의 힐카 살인행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